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럼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럼. 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유지에 관련된 사업안 이거 전액 감액하신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 놀이 시설에 그 시스템 등록하는 그 유지업체 용역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용역비였는데 그게 이제 어린이 놀이 시설이 이제 공원에도 있고 뭐 주택, 아파트 단지 내에도 어린이 놀이 시설이 있습니다. 그거 해당 부서 관련 부서에서 물론 점검도 하고 관리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시스템을 하나를 어떤 업체가 개발을 해서 그 시스템에다 일괄적으로 등록하면 좀 편리하지 않을까라고 시작해서 이제 시행을 했던 건데 그 공원에 있는 어린이 놀이 시설이 관리 주체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제 그게 빠진 만큼 그거에 대한 용역비에 대한 거를 정산을 해서 계약에 하자. 그러면 이제 감액을 해야 됩니다. 계약 금액에서. 근데 그 업체가 전국에서 한 개 업체이다 보니까 독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 푼도 깎아줄 수 없다라고 끝까지 고수를 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성립이 안 됐고요. 용역 계약이 체결이 안 됐고 그 다음에 그런 와중에 행안부에서 그거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개발을.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용역 계약을 안 해도 충분히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대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럼 향후에는 이렇게 별도의 뭐 유지 용역을 하지 않고 행안부 시스템을 사용하는 네,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하겠다라고 예. 해서 전액 삭감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우리 사업 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 저번에 그 7월 날짜가 7월 16일이었는 거죠. 호흡 피해 집중 호우 그 오전에 집중적으로 내려서 지금 그 오성면 행정복지센터 지하 주차장이 침수됐죠. 그거하고 네. 지금 그 진이천 유원지 둔치 주차장 그 침수된 거에 대한 응급복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게 집행을 한 거죠. 도에서 받아서. 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녹색건축 사업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그 예상치 못한 부분도 있어요. 워낙 그 오전에 뭐 그날 뭐 시도 뭐 비상이었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뭐 그 현장들 다니시고 그랬었는데 물론 이제 뭐 시간당 뭐 100, 그때 오는 비가 뭐 거의 200마리 가까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오다 보니까 여러 곳이 침수됐는데 이 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이제 뭐 차가 막 잠기고 하니까 차 빼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없고 또 그럴 정도로까지 그 잠긴 적이 없다 보니까 그 대비도 좀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지금 있는 분들의 책임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좀 대책을 세웠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이거는 진짜 그 예산에 거의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고 실제 전체 뭐 제가 얼마 들어간지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뭐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충분히 사전에 해놓고 해야지 맞은 다음에 그거 뭐 그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뭐 그 물이 지하로 안 들어올 수 있도록 뭐 자동 설비라든가 수동 설비 뭐 설치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향후에 그런 우리 공공기관이라든가 또 우리가 시에서 지금 짓는 여러 가지 건축물에 있어서 이 기후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좀 예기치 못한 피해들이 발생할 소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계라든가 대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한번 그 부서들하고도 좀 논의를 해서 이런 일이 좀 재발되지 않도록 좋은 교훈으로 해서 큰 액수긴 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면 뭐 그 액수가 큰 뭐 수업료 치른 걸 수 있는데 또 이런 게 재발될 때 그때는 저도 굉장히 그 문제의식이 심각할 수밖에 없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다 이런 부분이니까 뭐 이 예산과 관련돼서 한번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한 10번도 더 갔어요 그 현장.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아는데 하여튼 그런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유지인데 이게 16페이지 보면 유지관리 영역 관련 대안 업체가 없어서 이게 체결이 안 돼서 1,998만 원이 전액 삭감됐단 말이죠. 그 16페이지 보면 네. 이게 유지관리 그럼 안 해도 됩니까? 이게 궁금한 게 어떤 다른 방식을 하든지 왜 미치겠는지 잘 모르겠지만 유지관리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겁니까? 아까 뭐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당초에 작년에 이제 예산을 수반해서 이제 용역 계약이 이제 만료가 되는 것 따라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공원가에서 관리하는 저희가 이제 어린이 놀이 시설이 한 1,045개가 있어요. 그 1,045개 중에 이제 공원에 있는 게 한 279개소의 어린이 놀이 시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279개가 이제 용역 관리에서 대상에서 빠졌는데 그러면 그 용역비를 279개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체가 다 전국에 한 업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푼도 깎아줄 수 없다는 걸 계속 고수를 하더라고요. 독점이 그래서- 갖고 있는 페이지죠. 예, 독점이라.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그건 시스템 상의 등록이 문제고 저희가 유지 관리하는 데는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더 이상 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 했고 그 사이에 이제 행안부가 이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전 지자체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가 행안부의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 용역 한 개밖에 없는 용역업체에다가 계약할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행안부가 잘했네요. 예, 예.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수천지구 대로 3-32호선 도로 개설이 있는데 이거 지금 미납이 24억인데 이게 원래 언제까지 납부하기로 돼 있던 겁니까? 아, 그 사업비는요.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비를 요청하면은 수천지구에서 현재 납부는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현재 요번에 올 추경에 8억 2천은 그 도로공사 개설할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로 받는 거고요. 향후 사업비 15억 8천만 원에 대한 거는 국공유지 사업비인데요. 그거는 나중에 천천히 받아도 됩니다. 내년에 받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받는데 부담금 받는 데는 문제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 뒤에 보면 이게 공사 추진이 지금 현재 공정률이 50%예요? 예, 한 50% 정도 좀 진행됐습니다. 이게 근데 24년도 12월에 완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지금 올해 말까지 최대한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 마을회관이 하나 있습니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한 3분 정도가 지금 다니시거든요. 경로당에. 마을회관 겸 경로당인데요. 그래서 주임 그 통장님하고 계속해서 만나서 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주민들은 다 이사 간 다음에 하라는 식으로 좀 하고 있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최대한 저희들은 추석 지나면은 철거를 갖다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통장님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그걸 갖다 9월 말까지만 완료된다면 12월까지 공사하는데 지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23페이지 보면 총사업비 변경 현황이 있는데 이게 보상비는 25억에서 48억으로 늘었어요. 그럼 뭐 지가 상승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르게 보면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늦어진 건데 물론 이게 이때부터 과장님이 이 사업 하시지 않은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럼 어쨌든 현재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을 과장님한테 할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하시고 근데 또 공사비는 줄었어요.
당초 상식적으로 공사비도 요새 다른 보다 좀 올라서 공사비도 일정하게 올라야 되는데 보상비는 오르고 공사비는 그것도 뭐 저기 1억 내린 게 아니라 자그마치 한 7억이 가미돼 있으니까 이 공사가 부실해지는 거나 아니면 또 뭐가 주요하게 해야 될 것들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건 내역이- 아닙니다. 지금 네. 그 도로가 원래는 6차로입니다. 근데 원래 좀 6차로로 계획을 잡았다가요. 저희가 당장 이게 동사 기지구에서 빠져가는 국도 45소 쪽으로 우회하는 차량들에 대한 건 4차로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4차로 공사가 먼저 진행되는 거고요. 향후에 2차로에 대한 건 수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갖다가 이제 저희 사업비에서 줄인 겁니다. 그러면 4차로로 일단 하고 나중에. 2차로는 나중에 수천지구가 개발되면. 수천지구 개발하면서 공사하면서 2차로가 늘어납니다. 늘어난다? 예, 맞습니다. 결국은 뭐 공사비가 줄는 게 아니라 공사 양이 줄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사비 늘은 거죠. 정확히 따지면.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좀 민원인데 지방도 317호선 확포장 공사하면 신촌 교차로에 상용자동차 기숙사 앞에. 근데 이걸 6차로로 지금 확장하잖아요. 거의 이거 마무리 공사 중이잖아요. 거의 이제 됐나요? 완공은 됐고요. 네, 준공까지 끝났습니다. 다만 이제 남은 것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사업비를 갖다가 수천에서 돈을 입금을 못 시켰던 부분들을 추가로 이번에 받아가지고 정산을 하려고 좀 해놓은 그런 겁니다. 이게 소남의 의원님 지역구이시기도 한데 하여튼 관심 많이 가져서 준공까지 나서 다행입니다만 칠원동에서 이 310도 타서 브레인시티 쪽으로 가려면 우회전을 그러니까 거기 보면 작은 도서관이 있잖아요. 송탄 작은 도서관.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회전 차선이 없어요. 직진 좌회전 차선만 있어. 한 차선밖에 없는 거죠. 왕복 2차선인데 그러니까 한 대만 서 있어도 브레인시티 쪽 송탄 IC 쪽으로 우회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물론 주공사야 6차선 확장이 주공사지만 인적과의 영향을 봤을 때 거기는 최소 가감 차선이라도 해서 우회전으로 뭐 길게는 아니래도 한 15m든 뭐 이 정도라도 확보가 됐으면 대기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물론 거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공사를 안 하고 있는 데다가 다 해라 달라고 하는 건 사실 좀 현실적으로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공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반영을 좀 했었으면 했는데 아쉬움이 좀 있고 지금이라도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누가 사업비를 부담할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그 317호 쌍용 기숙사부터 그 쌍용 정문부터 해서 이제 올라오는 건데요. 그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 쪽으로 우회전 차량들은 극히 미미합니다. 주로 대부분이 그 전에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해가지고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통해서 들어가는 차량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과연 그만큼의 사업비를 추가로 들여서 효과를 낼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근데 이제 같습니다. 거기 동강 아파트나 예. 그 마을 안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때는 좀 한가하죠. 제가 말씀 맞으세요. 근데 출근길 같은 때는 당연히 차가 가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저도 송출에다가도 얘기를 했는데 한번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제 총괄 과장님이시니까 예. 저희가 교차로에 대한 전체적인 교통 개선 검토를 좀 하려고 좀 하고 있거든요. 그때 한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뭐 27페이지 보면 지적이기도 하고 이 총사업비 변경 헌항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 317호선 거기 보면 보상비,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에서 이걸 변경을 했어요. 근데 그 위에를 보면 그러니까 이걸 여기 주무관 누구지? 그러니까 박성식 주무관이 난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냐면 위에가 문제인 거지. 아니 보상비와 공사비만 있고 감리비, 설계비가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럼 설계비가 딴 데 그 전에 했다고 쳐도 당연히 감리비나 이게 부대 비용이 들어갈 텐데 이게 항목이 그냥 딱 공사 보상 두 가지로만 돼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이해해요. 그 외에 뭐 우리가 모르는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원래 이게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잘했다고 주무관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천지구 시도 19선과 도로 확보장 공사는 궁금한 게 공사하고 있는 거 현장도 가봤는데 일부러 간 건 아니고 글로 지난해 될 일들이 있어서 이게 도시개발 이 주변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부담금을 추가로 나중에 받는다든가 어떤 약정한 게 있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이 노선에 대해서는 뭐 부담금을 받는 건 없고요. 이 노선과 연결된 대로 1-11호선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만 향후에 구령지구에다 이제 부과시키려고 이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겁니다. 이 노선 저희가 별개로 노선을 갖다 기존에 그 비법정 도로를 갖다 법정 도로화 시켜가서 저희가 만드는 그런 도로입니다. 이들. 나중에 자세한 것도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 32페이지 재래고개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저도 재래고개 자주 다니는데 그게 사거리인데 참 소통하기 좀 애매해요. 경사가 딱 정사각자도 아니고 약간 30도 이렇게 꺾인 데다가 언덕 빠지고 이쪽도 언덕, 이쪽도 언덕이라 설치하는 거는 뭐 전 잘했다. 이거는 우리 시비가 아니라 받은 거죠? 예, 저희가 경찰서 협의 끝난 다음에 특저금을 좀 시청해가지고요. 특별 교부세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약간 그게 평택은 대부분 회전교차로 자리들 가보면 평택 자체가 언덕이 없으니까. 근데 이건 좀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성 부분들도 잘 감안해서 좀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좀 있다. 예, 그래서 이게 옛날에 이 회전교차로가 계속해서 이제 경찰서에서 부결이 됐던 건데요. 그랬던 이유가 뭐 이 종단 경사가 한 6%대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희가 약간 도로를 깎아내고 하면서 5%대로 줄이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이제 좀 불균형 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을 안길 같은 곳은 어쩔 수 없이 하나를 포기하고 나머지 주통행로 4군데를 갖다가 안정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경찰서 협의 및 도로교통공단 협의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옛날 평택 중학교 들어가는 분 거기는 빼고 나머지 사지로 한 거죠. 다 오지인데요. 좀 어디냐 그 옛날 중학교 들어가는 후문 들어가는 길 예, 거기만 종단 경사를 좀 못 맞췄습니다. 근데 거기는 뭐 크게 뭐 차량이 달리는 않죠.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경찰서하고도 다 협의가 된 겁니다. 이게 저번에 우리 오성면에도 백봉사거리가 있는데 거기도 사고가 자주 일어나서 개선 공사를 한번 했어요. 교통행정과 쪽하고 해서. 근데 거기도 보면 그래도 이게 개활지가 너무 넓어서 위험성이 있어요. 백봉사거리. 거기도 향후에는 뭐 당장은 아니래도 회전교차로가 가능한지 그쪽도 좀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자도 저희가 평택시 전 교차로에 대해서 한번 회전교차로라든지 교차로 개선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때 포함시켜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면 자전거도로 활성화 추진해서 그 자전거 무상수리 봉사단체가 운영을 종료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건데 이게 언제 종료됐어요? 지금 현재 그 저희가 이제 21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이제 그 순수한 이제 봉사단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까지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근데 올해 사업비에서 저희 민간 경상적 보조서 500만 세원 금액에 대해서 일단 예산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 반납 포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반납금에 대해서 이제 500만 원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이게 호응이 좋기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지금 계획을 변경해서 진행할 계획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봉사단체는 봉사하시는 건 종료하신대요? 네네. 왜 어떤 어려움이 이제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자꾸 이제 연세가 자꾸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힘이 들어서 이제 올해까지만 이제 저처럼 운영하시고 내년부터는 이제 저희가 별도로 기간제 채용해서 운영하는 거로 그뭐 계획하고 있습니다. 표창장이나 좀 드렸어요? 그 작년에 저희가 추천 도지사님 표창을 대표님한테 수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봉사해서 오랜 기간 하시는 네, 너무 분에 열심히 대해서는 해주시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현장에서 하는 거 몇 번 봤는데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41페이지 설해 예방 대책 보면 그 여기 재료 구입 제설자재 구입에 보면 그 소금을 해갖고 6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소금은 친환경 제설제로 해서 소금을 구입하는 소금은 이제 친환경 제설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초기 제설이라면 이제 염화칼슘이 있고 친환경 제설제가 있고 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구입하는 건 이제 소금을 구입하려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도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친환경 제설을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소금은 용도가 어느 쪽에 유용해요?
소금이 저희가 이제 그 제설제 용액에 저희가 이제 염수를 같이 뿌리게 되면 염수에. 예, 기온이 5도씨 미만에서 지속력이라든가 환경에도 좋고요. 오히려 더 저렴하면서도 제설하는 데 효과가 굉장히 큰 제품이게 되겠습니다. 저도 이거와 관련돼서 고민이 뭐냐면 눈이 많이 와서 쌓이면 시민분들 중에 이제 일부 분들은 뭐 빨리 쳐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설제를 많이 뿌려달라 이거예요. 근데 또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 봄에 가보면 하얗게 있으면서 아주 거기는 파손 1순위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적정량을 사실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찌 균형을 맞추는 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해달라고 하시니 해주긴 해줘야 되고. 근데 이미 그 정도 뿌렸으면 좀 기다리시면 좋은데 또 더 와서 더 뿌려달라고 하니 뿌려주면 도로 파손되는 건 뻔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좀 홍보도 안내도 좀 필요하다. 뭐 전 시민을 대상으로는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학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많이 우리가 제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도로 파손도 봄에 되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한 4월쯤 되면 그냥 터덜 다니는 도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포트홀도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막 아스팔트가 갈라지고 쩍쩍 이런 데가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적절하게 하여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뭐 과학적 근거나 그런 것들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의원님. 그 15톤 살포기는 현재 몇 대가 있고 1톤 살포기는 몇 대가 있는데 지금 4대, 2대 구입 예산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 살포기가 그 15톤이 지금 11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톤이 지금 이제 12대 해서 지금 23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17년식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제설기 상태를 점검했는데 이게 이제 이 제설기에 이제 염화칼슘을 타 보니까 빨리 이게 이제 부식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세대는 이제 그 제설기를 교체를 하는 거고 한 대는 더 15톤을 한 대 더 추가하려고 좀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왜냐면 이제 모산 영신이라든가 그 신규로 이제 사업주구들이 편입된 부분에 있어서 제설기를 한 대 더 추가해서 제설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듣는 교체 세대 신규로 추가 한 대 이런 거죠. 네, 의원님 맞습니다. 그렇게 쓰면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세교 지하차도 복구 공사비로 1억을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 뭐 일단 그 도로 우리 관리과에서 그 침수됐을 때 그 빨리 그 통행을 차단시켜서 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에서는 그 직원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건 뭐 시설비보다는 인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여튼 복구 잘 하셔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실상으로는 뭐 정비는 다 완료는 됐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릴게요. 그 평택시 교통정보센터 시설 개선에서 이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 증축 설계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특별하게.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교통정보센터가 지금 그 스마트 통합센터에 같이 이제 종합관제 사업소 내에 있는데 그 기존의 이제 서버 용량들이 이제 한계에 다다라 가지고 그쪽에 이제 증축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종합 그 관제 사업소 1층 자리를 서버실로 변경을 하고 종합관제소 사무실을 2층에 그 옥상이 있습니다. 국기계양대 초입에 그 옥상으로 2층에 리모델링을 해서 올리고 그 1층을 서버실로 증축해가지고 그거를 하는데 올해 이제 설계만 하고 내년도에 이제 총 사업비 7억 2천을 들여서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종합관제 사업소 그다음에 그 CCTV 자치협력과에서 쓰는 그런 서버들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2층으로는 못 올리고 1층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참 하나 이거 빼먹을 뻔했네. 그 차량 등록사업소 페이지 70페이지 보면 이륜자동차 번호판 구입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예상보다 왜 이렇게 400개씩 6개월인데 이게 이륜자동차가 늘어나요? 등록이? 네. 이유가 뭐 있습니까? 뭐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인구가 늘면 처음에 세웠던 것보다도 이제 상반기 운영을 해보니까 하반기 추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더 필요하다고 이게 산출이 돼서 요번에 추경에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예, 그 이륜자동차 이거 번호판 네, 그 현황 등록 네. 현황 좀 한번 자료.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손남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저 유승영 의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안전건설교통국의 이번에 그 수해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많이 하셨죠, 우리 과장님, 국장님. 네, 이번 여름철에는 예년과 다르게 우리 시 지역에 많은 강우가 내려서 좀 예사롭지 않은 그런 기후 변화도 있지만은 저희가 봤을 때 한 십수년 내에 가장 많이 내린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들어보면. 그래서 이제 비교적 평택이 안전하다고 평가를 받았었는데 앞으로 이 기후 변화가 더 심해질 거로 예상이 됐고 해서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해 주시고 지난번 호우 때 현장에 나오셔서 많은 뭐 도움 말씀도 주셨는데 앞으로 시에서는 이런 그 기상 이변에 대비해서 시설물 보강은 물론이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다시는 이런 피해가 나더라도 최소화하고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안성천 제방뚝이 범람을 안 했고 지제 그게 도일천이죠. 도일천에 대한 그 칠계동 지역의 일부 그 범람 때문에 그 세계동 지역이 큰 피해를 좀 받고 그래서 예방 대책으로다가 보수 공사를 잘 하셔가지고 차후에는 그런 시민들께서 장마철, 호우철에 물 재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는 그 1-17 중로 그 신설 계획 알고 계시잖아요. 저 도일동 모곡동 말씀하십니까? 모곡동 차고지 예, 알고 있습니다. 진입하는 어제도 내가 그 조례 때 국장님하고 저 대중교통관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마 이번 추경 때 용역비 1억이 아마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송출 건설도시과하고 건설 도로과에서 할 건지 송출에서 할 건지 분청에서 할 건지 좀 그거를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도 저희가 통화를 했는데요. 송출 건설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좀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네. 도로관리과는 평택의 포트홀 사고는 먼저 여기 이충동 그 승용차 한번 이게 사고가 있었죠. 네, 그건 싱크홀 사고인데요. 이건 이제 네. 수도관이 이제 노후돼서 파손되다 보니까 이제 도로가 침하되는 발생. 수도관이 파손되어 네, 있는 네. 거예요. 노후된 수도관이 파손으로 인해서 싱크홀이 발생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운전자분이 많이 안 다쳤는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많이 안 다친 경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시네요. 우리가 지금 서울 지역에서도 이 싱크홀 사고가 지금 계속 나고 있고 그래서 그 상하수 사업소 수도과하고 아마 그 집안에 대해서 한 번 더 그 점검을 평택시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유념해서 한번 다시 저희도 한번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내리 캠핑 공원이라고 그러나요? 거기 그 내리문화 예, 아, 예, 네. 그 자전거 도로 그 안전 펜스 치는 거는 공원가하고 다 협의가 된 거죠? 네네 공원가에서 예산 편성해서 설치하는 거로 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유승영 의원님께서 그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시민들께서 자전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 전용 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죠. 그러니까 네네. 네, 양평 쪽에는 잘 돼 있더라고요. 네네. 저희도 이제 하천변에 잘 돼 있고요. 지금은 현재는 이제 자전거 도로인데 이제 혼용으로 좀 사용을 좀 그러니까 하고 이제 있습니다. 시민이 그래서 자주 이렇게 산책로하고 자전거 이렇게 네. 혼용으로 결정 구실에 이용하는 사용을 그런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예산을 삭감하시지 말고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서 네네. 시민 안전 관리에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차량 등록 사업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번호판 제작 탈부착을 이제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간혹 지금 민원 제보하시는 분들이 중식 시간에 전에 하시던 분들은 중식 시간에도 해 주셨는데 도시공사에서 하면서 중식 시간에는 스톱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그분들 뭐 인건비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한번 소장님이 잘 협의를 좀 해보셔서 왜냐하면 이제 직장 다니거나 뭐 어디 먼 데서 오신 분들 그 중식 시간에 좀 이용을 해서 하시려고 왔다가 그 시간 중식 시간을 쉬어버리니까 좀 이렇게 낭패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런 현재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또 사실 민원도 저한테 일부 몇 번이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도시공사하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한 두 번도 미팅을 해서 네네. 협의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이게 일반하다 이제 바뀌는 과정에서 지금 하나 통합되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전에는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가고 또 인원에 대한 여러 가지가 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뭐 어떤 큰 틀에서 민원 당연히 그 시간대에 빈 공간이 저도 불편하고 일리가 있어서 아마 좀 조만간 좀 그 부분을 좀 아마 개선되지 않을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협의가 안 되고 운영이 잘 안 되면요 다시 민간한테 다시 남겨줘야 돼요. 그거.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손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의원입니다. 배수펌프장 그 1페이지에 보면 추경을 세운 이유가 어디에 있죠? 그 배수 펌프장이 시에서 관리하는 펌프장이 총 7개가 있습니다. 7개에서 한 전기 요금인데요. 그게 이제 전기 펌프장 중에 그 유천 배수 펌프장이라고 거기에 작년에 그 한전 계약 용량을 증설을 했습니다. 유천동이요? 예, 1220kW였던 것을 한 3,100kW로 증설을 작년도 5월달에 했고요.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전기 요금이 좀 많이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지금 아직은 9월에 예정인 군문 배수 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는 한 4,600kW 정도의 이제 전기를 사용을 하는데 그게 이제 물론 9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전기는 미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을 했고요. 매번 저희가 이제 예년에 보니까 이제 월 평균 한 2천만 원 정도의 전기 요금을 납부를 했었는데 지난 7월 달하고 8월 달에 전기 요금이 이제 부과된 게 7월에는 한 3,400만 원 정도가 전기 요금이 발생했고요. 8월에는 한 3,800만 원이 좀 넘게 전기 요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 예산을 가지고 현재까지 남아 있는 금액이 한 2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긴 한데 앞으로 4개월의 전기 요금을 월 평균 한 4천 원으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1억 6천인데 그래서 이제 기존에 좀 남아 있는 잔액하고 그래서 부족분해서 1억 5천의 전기요금을 좀 추경에 담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7월 30일 기준이잖아요. 집행률이 30%고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여기서의 집행률 30%는 이게 이제 예산이 전기요금만 그 2페이지에 보시면 전기요금만 부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전기 용역에 대한 가동 용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한 4억 정도 이상이 되는데 그게 이제 용역이 연말에 집행이 되다 보니까 용역비가 그게 아직 지급이 계약은 돼 있는데 아직은 용역비를 지급을 안 해보니까 이제 이거 재고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낮게는 보입니다. 이 자료로 책자 자료로 봐서는 예.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네. 공무는 9월 다음 달 가동이에요? 그 9월 달에 9월 달 가동이죠. 예. 그 이상 없나요, 공사? 현재는 토목 건축 공사는 완료가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전기 소방도 다 통신도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태인데 아직 중간 검사를 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저희 그건 행정적인 처리 진행 중이라 9월 중으로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아까 질의하셨나 모르겠네. 이게 전액 뭐 여기 철회가 돼서 그렇다는데 왜 그런가요? 이게 영유아 시설인데 예, 맞습니다. 왜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이 이제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민간 건축물 중에 그 내진 보강을 희망하는 데를 저희가 수요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일부 약간의 보조금 20%입니다. 자부담이 80%고 그래서 이제 저희 시에서 송탄에 있는 중앙 어린이집에서 그 내진공 한번 자기가 사업을 해보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담았는데 그러다가 진행해 오는 중에 갑자기 이 어린이집 그 소유자 측에서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건물이 노화된 건 아니죠? 노후는 아니고요.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거죠. 예. 그 내진 보강을 추가로 더 하려고 신청했다가 희망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네. 이제 선정이 되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본인이 부담해야 될 자부담이 80%가 한 3억 9천 정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개인적인 사정인지 모르지만 이게 감당하기가 좀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에 따른 저희 이제 국도비 지금까지 내진 이거 지원 받은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아직은 없는 걸로. 이게 처음인데 네. 왜? 평택에는 내진 보강을 해야 될 건축물이 많이 있죠. 지금도 이거 홍보라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는 이제 홍보는 계속 하고 있고요. 하고 있어요? 네, 이 올해 새로 생긴 신규 사업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홍보가 되면 신청자는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정부의 지원금이 이게 너무 자부담이 낮아가지고 과다하네요. 예, 너무 낮습니다. 침수 지역 알람 장치가 있는데 올해 특히 비 때문에 침수 지역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신청이 16가구인데 단말기 설치가 16가구예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 대상입니다. 이건 어떻게 선정했나요? 이게 저희가 이제 2023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7군데를 설치를 했고요. 올해도 작년에 이제 수요자사를 했을 때 16군데가 이제 신청을 해서 그거에 대한 사업비이고요. 매년 이제 실시할 예정은 이게 있습니다. 예방 차원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이거 설치한 데는 올해 침수가 안 됐나요? 저희 확인- 반자 확인- 주택은 안 되었습니다. 이거 설치한 데는 침수가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저희 이제 작년에 설치한 데하고 금년에 설치한 데는 침수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이제 침수를 예방하는 게 아니고 침수 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인명의 피해를 막고자 이 알람 장치 그 설치를 하면 단말기를 설치를 하면 거주자, 근데 거주자의 가족,
그래 공무원한테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침수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은 빨리 이제 몸을 피하는 게 우선이니까 인명 피해를 막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나머지 다른 사업이 있으면 차수판 그 물을 막는 사업은 차수판 설치 사업이라고 그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평택의 침수 지역이 어느 정도 파악이 좀 되고 있어요? 지하 방 같은데. 예, 저희가 뭐 침수 반지하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가랑 협의를 해서 예. 현황은 항상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물 차수 이렇게 물을 막는 시스템도 설치를 하고 아까 이제 알림 예방하는 인명 피해는 예방을 하는 사업들을 이제 하고 이거 있습니다. 자부담은 없죠. 예, 없습니다. 80만 원 전에 예, 전액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 교육에서 이게 뭐 내시 변경이 좀 된 거예요? 네, 올해 그 경기도에서 이제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2년 2월 19일자에서 변경 내식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12 포함해서 한 35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이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감액된 거죠? 이게? 경기도에서 아마 재원을 전체적인 배분에 있어서 아마 일부 아마 안전교육비가 조금 좀 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좀 호응도가 좀 어떻습니까, 학생들? 호응은 뭐 전체적으로 지금 좋고요. 전체에 대비해서 저희가 학교 대비해서 한 28% 9%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좀 더 확대해서 계획을 좀 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늘리시겠다. 네, 맞습니다. 요거 좀 이 내역 좀 한번 좀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자료를 좀 보충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가 중요한 거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공공용 택시 지원비가 3억 5천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저 정류장에서 500m인가요? 마을까지? 400m로 400m. 줄었습니다. 예. 지금 계속 추가가 되고 있잖아요. 네,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읍면동에 신청을 면단이겠죠?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 지역의 주민이면은 그 시간대에 택시를 콜해서 타면 되는 겁니까? 천원 택시가 가는 지역에 사시는 분이라면은 그 뭘로 증명하시는 겁니까? 그냥 타면 돼요? 아니면 거기에 뭐 발급해주는 뭐 증이 있나요? 자기 증명을 해야 되나요? 본인 증명을 하셔야 네. 됩니다. 본인 증명해야 돼요? 네네. 그 마을 주민이어야 합니다. 택시 기사님한테 증명을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좀 알아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신청을 하시는 분이 있고 그냥 타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마을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겠지만은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고 신청 안 하고 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건지 그걸 한번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현입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도로관리과에서 해빙기 포트홀 보수 성립 예산으로서 국비로 해갖고 3억 3,3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뭐 싱크홀 사고나 저번에 싱크홀 사고도 한 번 있어서 뭐 경미한 사고지만 그래도 사고가 있었고 포트홀 사고가 연 몇 건이나 되죠? 저희는? 저희가 23년도에 한 5,641건이 발생이 됐고요. 올해 24년도에 4,708건까지 건 됐습니다. 네네 건수로 그러니까 사고가 아니고요. 포털 발생 현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거기서 혹시 사고 나갖고 그거는 이제 그 포털 때문에서 사고는 이제 영종으로 이렇게 신청되게 있는데 정확한 건수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이 사고가 나면 만약에 뭐 자동차 파손이나 상해를 입으면 상해야 뭐 저희 그 해줄 상해 보험을 해줄 수 있지만 자동차 같은 사고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저희 평택시에서 직접 해주는 게 아니라. 아, 네네. 저희가 이제 그 지방정 공제에 뭐냐면 이제 그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이제 영조물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돼 있고요. 이제 건당에서 3천만 원까지 저희가 보험을 접보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이제 삼성화재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험금을 집행을 사실조회를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이거 저 사고 나신 분이 그 여담으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는데 어디로 서류를 보내라. 서류도 많지만 그렇게 일반 자동차 보험 사고 나갖고 보험 처리하는 거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간편성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것도 좀 하나 말해주시고 교통행정과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이 교통행정과 자체에서 하는 거 하나밖에 없나요? 다른 과에서 하는 건 없나요? 예, 운전면허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가 이제 관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이게 20년도부터 이제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하다가 22년도에는 이제 도비 매칭으로 이제 전환되고 올해는 이제 도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일몰되면서 우리 이제 보조 사업이 일몰제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민원이 이제 좀 원성이 좀 많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1,000만 원 들여서 100명분 이제 10만 원 지역 상품권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00명분에 대한 것만 부득이 이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럼 23년도에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셨는지요? 저희가 1억 450만 원 했으니까 한 1,400명, 1,040명 정도 도비 5,250만 원하고 시비 5,25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을 작년도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도비가 없어서 100분만 선정을 하셨는데 12로 충당을 해요. 그렇게 100분만 선정을 하셨는데 이게 선착순위로 100분만 드리는 건가요? 아니요, 현재까지 지금 접수돼 가지고 은면동에서 접수되신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신청을 안 받았는데 신청을 안 하셨는데. 기존에 이제 그 받은 거를 해서 지급해 주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운전면허 반납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제는 적지 않게 일어날 텐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금액적으로는 너무 지금 그 도비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11호는 이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 운전자가 이제 차량을 폐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험을 해지하고 이런 실제 운전자를 증명을 하면 요거는 12로 추가로 이제 그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10만 원을 줬었는데 도비까지 저희가 이제 12로 충당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택시 대폐차 이거 폐차 비용 노후 택시가 이거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 사업인데 예상을 한 1년에 잡고 있는 택시 100대를 잡으신 건가요? 71대? 네, 71대입니다. 근데 노후 택시가 이렇게 많아요? 평택에?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이건 수요 조사 없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일반적으로 가격이 정해져 갖고 그냥 금액을 내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까지 신청이 택시는 몇 대나 돼요? 지금 8월 말에 내시가 내려왔고요. 네. 예산 편성만 지금 추경에 올렸을 뿐 아직 수요 조사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등록 사업소 제가 하나만 여쭤봐요. 아까 손한명 의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페이지 설명서 73페이지에 보면 기계 제작 번호판 인수, 번호판 제작비 구입, 기계 제작 번호판 인수를 언제부터 도시공사가 지금 시작을 했죠? 올해 1월 올 3월부터 한 건가요? 네. 그러면 이게 기계 제작 번호판 인수라고 해갖고 5,500만 원이 왔는데 네. 이 기계 번호판 제작하는 게 기존에 없었나요? 3월부터 시작할 때는 아니 이제 그 전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전에 아시는 대로 민간에서 이제 도시로 넘어왔잖아요, 공사로.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분들 거를 이걸 추경에 세우게 된 게 그분들 거 저희 인수를 이제 하는 과정입니다. 예. 그거 인수가 그 얘기입니다. 쓰고는 있는데 네, 지금 네. 인수를 해갖고 추경해갖고 그걸 네. 번호판 제작
장비고 이것도 똑같은 거네요. 네, 같은 네네, 맥락입니다. 그런 예. 맥락이죠. 네. 네, 아까 손한명 의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것도 좀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바로 알겠습니다. 10월 중에는 네네. 좀 뭐 꼭 기필코 시행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